안녕하세요. 봉화산역에서입니다. 오늘은 23년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인데, 이제 법인세 인하, 1% 인하됐죠. 이율 결손금 공제 한도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100% 해주는데, 대기업은 80% 했던 거까지 확대된다는 거죠. 60% 했던 거. 그 다음에 중간에납 의무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접대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기부금을 법정 특례, 이런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례 지정 일반 기부금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매입자 세금계산서, 통합고용, 세공제, 이 뒷부분이 있는데, 이제 뒤에 14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인하는 1%씩 2억 이하 10%를 2억 이하 9%로 됐고, 2억에서 200억을 20%에서 19%로 다운됐고, 이율 결손금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율 결손 100% 공제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대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이게 공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60%였던 거를 80%까지 확대한 거고, 중과해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했어요. 중과해납 기간이 과거에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었던 거를 이제는 50만 원 미만까지 그 중과해납 의무가 면제됐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중과해납 신고를 하는데, 이제는 중과해납 세액이 49만 원이다. 이 경우에도 중과해납 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 접대비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했습니다. 이 접대비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을 취했고, 단순하게 접대비 한도는 그대로고 계정 과목만 바뀌었다고 보십니다. 이건 24년부터 하는 거고, 기부금도 계정 과목이 바뀐 거예요. 그 50%, 100% 했던 게 과거에는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이었는데, 이거를 특례 기부로 일치를 했고, 소득의 경우에 예전에 지정,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두 가지로 10%, 30%짜리 했는데, 이거를 일반 기부금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23년부터 바뀌고, 법인 사업자에 대한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를 신설했는데, 매출자가 생계에서 교부를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건당 5만 원 이상의 경우에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23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국가전략 R&D 시설 투자 세제 지원 강화인데요. 과거에는 3개 분야 36개에서 이제는 4개 분야 43개로 확대했습니다. 반도체 22개, 2차 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인데, 이번에 반도체 2개하고 디스플레이 5개가 확대됐는데,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과거 일본이 우리 그 수출 제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거고,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10% 상향되는데, 과거부터 그랬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일반은 25%, 신성장 원천 기준, 그다음 국가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40에서 5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할 때 일단 과거 걸 그쪽 해외 거를 폐업을 해고 폐쇄하고 그 자산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이사하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때는 2년 내에 이사를 해라 했는데, 이제는 복귀할 때 3년까지 되고, 공제는 5 플러스 2년, 100%, 5년 동안 100%, 2년간 50%, 수도권으로는 3 플러스 2, 3년간 100%, 2년간 50%,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 고정사장 수량 증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통합고용 증대 세액공제인데요. 과거에는 왼쪽에처럼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렇게 복잡했는데, 고용중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세액공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심플하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상시근로자 850부터 시작해서 중견은 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의 경우는 중소기업은 3년 동안 1,450만 원, 지방의 경우는 1,5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정규직 전환하거나 애를 낳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에는 공제를 추가로 1,300만 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1,450에 1,300을 더하니까 2,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23년 1월부터 되는 거고 기존 거는 24년까지 해서 둘 중에 큰 것을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재설계했는데 근로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과거 3년 급여보다 올랐을 경우에 이렇게 오른 금액에 중소는 20%, 중견은 10%, 대기업은 5% 해줬는데 이제 대기업 5%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수출 항목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등 최근에 많은 그 OTT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달러도 보려고 국위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대기업은 3%, 중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인데 여기에 OTT 콘텐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창업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세 특례 확대는 이거는 특수한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간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인데 그 대중 상생협력을 할 경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협력 출연금을 냈을 때 10%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구형 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에 장부에 13%의 세액 공제를 해줬고 수탁기업의 연구시설 설치지 투자금의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학 등의 최근 대학이 어렵잖아요. 대학 등의 중고자산 무상 기증 시에도 1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에 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인데요. 수도권 내로 가면 국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5 플러스 2년을 해줘요. 5년 100%, 2년 50%인데 그 지방 중규모 도시,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하나에 되는 건데 지방 광역시까지 5 플러스 2년. 그러나 기타 예지역은 7년 100%, 3년 50%, 7 플러스 3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는 더 확대하겠다. 최근에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많이 소멸하고 있는 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오면 좋잖아요. 지방 고용 창출이 되니까. 지방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유기지역에 이전 시 7년 100%, 3년 50% 해서 7 플러스 3으로 하는 거고 그 낙후된 지역이 더 심한 경우에는 10년 100%, 2년 50% 중소 그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 23년 3월에 국세청에 나온 거로서 대표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개정된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23년, 24년 이후에 세법 개정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선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